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번째 연명입니다. 5월 5일 어린이날이죠. 오늘은 휴일입니다. 휴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금융시장은 열리고 있죠. 나스닥의 차트인데요. 일봉 차트입니다. 보시면 60일 이동평균선으로 올라와 있어요. 관세 이슈로 시장이 빠르게 하락했지만 빠른 속도로 회복을 하고 있다. 여기서 상승할까요? 하락할까요? 상승과 하락을 자기 자신이 확신할 수 있어야 된다. 전문가라면, 인플루언서라면, 또는 투자자라면 상승을 확신할 수 있어야 된다. 무엇을 근거로? 실력과 경험과 내공을 기반으로 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 있어야 된다. 흉내만 내는 게 아니고 진짜 실력과 내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상승을 확신할 수 있어야 되겠죠. 저는 제 과거 방송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주구장창 하락에 나올 때도 한치의 흔들림 없이 상승을 확신했어요. 흔들림이 없었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빠질 때마다 기계적으로 매입할 수가 있었다. AI, 실제 AI처럼 매월 적립적으로 모아갈 수가 있었다. 평단가가 낮아지겠죠. 자, 그러면 이게 주봉인데요. 월봉으로 볼까요? 나스닥의 20년 장기 차트입니다. 2005년도부터 2015년도. 월봉인데 빠른 속도로 회복하고 있죠. 월봉을 보더라도 물량 소화하고 상승을 확신한다. 그러면 코인 시장도 같이 움직여요. 주식과 코인은 위험자산이기 때문에 동시에 같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움직이고 있다. 코인 시장이 지금은 주식보다 조금 탄력이 늦은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따라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작은 자산 시장이기 때문에. 이 장기 차트에 실시간 흐름이 녹아 있습니다. 무려 2008년도 이후에 17년간의 버블이 이어지고 있어요. 2008년도에 제로금리, 세 차례의 양적 완화, 미국 최초로 실시하게 되죠. 제로금리가 나오게 되면서 비트코인이 탄생하게 됩니다. 세계 최초의 블록체인이었죠. 그리고 지금 경제 위기는 오지 않았어요. 17년간. 무너질 것 같으면 새로운 통화정책과 재정책이 나오게 되면서 시장을 받치고 있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더 받치고 물량 소화하고 상승입니다. 그리고 버블을 키워나가다가 이 버블은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 위기는 예정돼 있어요. 허나 아직은 아니다. 그럼 뭐죠? 상승입니다. 자, 보면 2008년도에 제로금리와 세 차례 양적 완화, 그리고 2013년도에 당시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이었습니다. 그가 양적 완화를 중단할 거야. 그 말을 했더니 시장이 하루 만에 큰 폭으로 흔들거립니다. 2014년도에 자넷 옐런 전 미국 재무장관이자 전 연준 의장이었죠. 그 사람이 금리를 많이 올린다고 했는데 시장이 받아주지 못하니까 금리를 못 올립니다. 2015년도에도 금리를 많이 올린다고 했는데 금리를 한 번밖에 못 올립니다. 시장이 받아주지 못하니까. 2016년도에도 금리를 많이 올린다고 했는데 유럽에서 영국발 브렉시트가 일어나게 됩니다. 중국의 환율 전쟁, 전 세계 환율 전쟁이 일어나면서 상하이 미락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금리를 한 번밖에 못 올린다. 2017년도가 돼서야 경제 성장률이 본격적으로 나오니까 금리를 3번 올려요. 2018년도에 경제 성장률이 본격적으로 또 한 번 나오게 되니까 금리를 4번 올리고 마지막까지 4번 올리고 시장은 결국 받아주지 못하게 되면서 시장이 빠집니다. 연준은 금리를 동결시켰고 2019년도에 보험성 금리 인하를 3번 단행합니다. 시장이 받아주면서 쭉 상승이 나와요. 2020년도 코로나 팬데믹이었죠. 이때 다시 한번 제로금리와 무제한 양적 완화. 연준의 자산 가치가 자산이 대차대조표가 9조 달러에 육박하게 되죠. 그리고 쭉 상승이 나옵니다. 동학 개미 운동과 미국에서 로빈후드 운동이었죠. 막대한 유동성이 증시로 들어왔다는 거. 그런데 2022년도에 러우 전쟁으로 연준이 금리를 5.25까지, 5.25에서 5.50까지 1년 만에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합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빠그러져요. 금리 동결 구간에 들어가게 되면서 결국 시장이 반등이 나옵니다. 그리고 2019년도처럼 선제적인 보험성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시장이 현재 이 상태에 있습니다. 시장이 어떻게 갈까요? 저는 전 세계 금융시장의 흐름을 한눈에 지금 보여드렸습니다. 저는 상승이다. 실력이 있기 때문에 과거 17년간, 20년간의 흐름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유튜브에서 좀 아쉬운 자료가 멤버십에서 제공되고 있어요. 시간도 한정적이고요. 또 깊이가 좀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급수가 다르다는 거. 여기에도 보게 되면 거래량이 지금은
그때를 코로나 팬데믹 때를 능가했었다. 지금 들어와 있는 자금은 개인의 자금이 아니다. 기관들과 세력들의 자금이 들어와 있겠죠. 시장을 붕괴시키지 않는다. 이렇게 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유가, 금리, 환율, 실업률, 성장률, 고용 이것만으로도 시장을 읽기에는 빡빡합니다. 차트만으로도 역부족이다. 본질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통화 시스템이 수명에 다해갑니다. 리플의 탄생 이유를 우리는 리플에 왜 투자하시죠? 그 본질적인 이유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 우리는 가치의 인터넷을 구축하고 있다. 리플 트위터에 사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답을 주고 있어. 웹 3.0을 구축하고 있다. 웹 1.0은 인터넷 혁명, 2.0은 SNS의 혁명, 3.0은 드디어 가치의 인터넷, 가치가 변해가고 있습니다. 러우 전쟁으로 이미 스위프트 2.0이 본격적으로 확장하고 있는 국면에 있다. 러우 전쟁과 결코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러우 전쟁으로 러시아가 스위프트 1세대 망해서 배제가 되죠. 루블화는 폭락을 했지만 곧바로 약속해냈듯이 무역거래에 달러를 배제하고 위안화와 루블화를 사용합니다. 루블화는 폭등했고요. 지금 안정화 국면에 있죠. 그리고 다시 한번 무역거래에 CBDC, 스테이블코인, 코인을 사용하겠다. 비트코인 채굴을 합법화하겠다. 브리스 가입 국가가 5개국에서 11개국, 40세국 플러스 알파로 확장하고 있죠. 브리스 공동통화가 언급되고 있고요. 여기에 금 기반, 진짜 금은 BTC 기반으로 확장합니다. 여기 공동통화가 언급되고 있고요. 브리스 공동통화, 이게 리플렛과 연동되고 있다는 거. 이 망이 결국 리플이 언급하고 있는 우리가 가치 인터넷 구축하고 있다. 리플렛과 연동됩니다. 그렇기에 스위프트 2.0과 연결된다는 거. 그렇기에 ISO 2002 관리자 그룹에 리플렛과 스위프트가 공존하고 있다는 거. XRP는 거기서 브릿지와 송금을 담당한다는 거. 전 세계 스위프트 시장 규모가 30경, 지금 XRP 값어치에서 1000배가 넘는다는 거. 약소하게 말입니다. XRP 가격의 100만 원의 값어치는 어떻게 보면 약소한 금액일 수가 있습니다. 리플에 왜 투자하시나요? 그 본질적인 이유를 알고 투자해야 된다. 진정한 의미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